어린이날인 오늘 경남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가족들이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린이날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진주 출신 강용호 선생의 활동을 조명하는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경남도청 간부가 대선 선거 개입 혐의로 고발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음주 선박 운항은 자칫 바다에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한 NGO가 16개 나라 어린이를 대상으로 행복도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성적과 외모로 비교당하고 차별받는 게 이유였는데요. 오늘만큼은 내가 주인공이 돼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오랜만에 맨발로 마음껏 뛰놉니다. 누가 더 높이 뛰나 가슴이 하늘에 닿을 듯 쉴 새 없이 높이 차오릅니다. 오늘 점프를 많이 해가지고 키가 쑥쑥 자라는 것 같아요. 오늘은 내가 주인공.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소방관이 직접 돼봅니다. 소방복을 입고 소방 호스를 들어 물을 멀리까지 내뿜습니다. 뻗어나가는 물줄기가 아이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호스를 잡았는데 무겁고 물이 튈까 봐 무서웠어요. 불이 안 나게 조심해야 되겠어요. 거품을 내 비눗방울도 만들고 얼굴엔 물감을 이용해 예쁜 나비를 그려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도내 곳곳에선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열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원 대신 영화를 선택한 가족 단위 관객들로 극장도 붐볐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훌륭한 어린이가 되길 다짐했습니다. 모범적인 어린이입니다. 저보다 어린 동생들이 싸우면 말려주는 형입니다. 시식하고 착한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친구를 배려하고 친구랑 잘 놀아주고 하는 아이. 오늘만큼은 다른 아이들과의 비교 없이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어린이날이 만들어진 1923년 당시는 일제강점기였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소파 방정환 선생과 함께 어린이날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다른 활동가들을 복원하려는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날 제정의 주역인 색동회 1차 회의록 명단입니다. 1923년 3월 동경 유학생 소파 방정환 선생의 집에서 아동 문제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한 회의 참석자는 8명. 이 가운데 경남 진주 출신인 우촌 강용호 선생은 동경에서 색동회의 효시인 아동문학 동인회를 결성해 어린이가 희망임을 강조했습니다. 중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이제 일본 교육을 받아서 어려우니까 새싹들한테 애국심을 불러일으켜야 된다고 이 방정환 선생님하고 이제 모두 그 어린이날로 이제 결정을 하기로 했답니다. 강 선생은 어린이날이 제정되기 3년 전인 1920년 진주 소년회를 결성해 소년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색동회를 조직하고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서울에서 어린이날을 하기 전에 진주에서 소년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행사를 하셨답니다. 한 3년 전에. 진주 문화사랑모임과 후손들은 해마다 어린이날을 맞아 우촌 강용호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또 진주교육지원청, 진주교대와 함께 어린이 교육에 힘쓴 교육자를 선정하고 역사자료 발굴과 연구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경남도청 간부가 대선 선거 개입 혐의로 고발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세에 공무원도 대거 동원됐다는 주장도 제기돼 선관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경상남도도 조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경남의 한 보육단체 임원이 보낸 문자입니다. 경남도청에서 요청이 왔다며 홍준표 후보의 유세에 100명을 참석시켜달라고 요청합니다. 선관위 조사 결과 인원 동원을 요청한 사람은 해당 보육단체를 관할하는 경남도청 간부였습니다. 게다가 다른 민간단체 회원과 공무원들도 이날 유세에 동원됐다는 증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주로 과장급 이상, 또 아니면은 대장을 하고 이런 사람이 그날 토요일 휴일이었잖아요. 그렇게 집단
하는 거는 경남 선관위는 추가 조사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조사권을 발동을 해서 엄정하게 조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발된 도청 간부의 직무 정지와 해당 부서에 대한 조사, 유수년 고난 대행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검찰 조사에서 위법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고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술을 마신 뒤에 배를 모는 음주운항이 매년 100건 넘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자칫 바다에서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자동차와 비교해 처벌은 솜방망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술을 먹고 어선을 몰다 낚싯배를 들이받은 선장. 음주 측정을 거부합니다. 음주 측정 안 하시겠습니까? 못한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3번 고지드렸고. 배가 암초에 자초됐다며 해경에 구조를 요청한 한 어민은 술에 취해 횡설수설입니다. 물이 나올 정도니까 내가 넘어갈 정도인데 내가 어제 오늘 저녁에 지금 소주 한잔 먹고 그만. 수중암초와 양식장이 산재해 있고 연안으로 갈수록 조수간만차가 심해지는 등 음주 운항에 따른 위험 요소는 바다 곳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배를 모는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음주운항 단속에 걸린 선박 117척 가운데 어선이 70척입니다. 배에서 술 안 먹고 시작합니까? 우리 이거 항해 기술은요. 그 사람은 깬다. 그 취기가 있어도 그게 돼요. 한강이죠.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 규정. 자동차와는 달리 5톤 미만 소형 선박은 음주운항이 적발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과태료 처분이 전부입니다. 5톤 이상 선박의 경우 해기사 면허 취소도 가능하지만 최근 5년 동안 단 한 건의 취소도 없었습니다. 만취 상태였어도 3번 누적돼야 하고 감경 사유 등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항해 장비의 성능을 고려해야 하고 해상 기상 여건을 감안하는 등 선장은 고도의 집중을 요합니다. 그만큼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항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바다 위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각종 행사장에서는 풍선 날리기가 많이 이루어졌을 텐데요. 풍선 날리기는 행사 분위기를 띄우는 데는 좋지만 생태계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아 창원시는 앞으로 전면 금지할 계획입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망을 담고 하늘로 날아간 풍선들. 하지만 야생동물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바람이 빠지면서 숲과 바다 등에 떨어진 풍선을 야생동물이 먹이로 착각해 먹고 폐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몸과 다리에 감기면서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먹이를 찾는 물고기들이 잘못해서 먹다가 숨이 막혀서 죽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죽은 물고기 사체를 이렇게 배를 가르다 보면 풍선 잔해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또 풍선 원료인 찰고무는 잘 썩지 않아 쓰레기로 남게 됩니다. 이 때문에 영국은 옥스퍼드 등 50개 도시에서 풍선과 풍등 날리기 행사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같은 규제가 없는데 창원시가 처음으로 풍선 날리기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으로 규제가 가능한지 필요하다면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검사도 하겠습니다. 창원시는 조례 제정 전에는 각종 축제와 기념식, 걷기 행사 등 자체 행사에서 풍선 날리기를 금지하고 기업체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결과 경남 지역 투표율이 26.83%로 나타나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경남 지역 전체 유권자 274만 4천여 명 가운데 73만 6천여 명이 투표를 마쳐 투표율 26.83%를 기록했는데 2014년 지방선거 11.9%,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12.19%보다 사전투표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하동이 37.72%로 가장 높았고 합천이 31.66, 창녕이 30.94%의 순이었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의 유세에 주민을 동원한 유권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경남 선관위는 지난달 29일 김해에서 열린 한 후보자의 유세에 노인대학 학생 80여 명을 동원하기 위해 차량 2대 임차료 30만 원을 부담한 혐의로 A씨를 고발했습니다. 31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중공업을 압수수색한 경찰이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본부는 삼성중공업 관련 부서에서 가져온 작업일지와 안전규칙 자료 등을 토대로 원청업체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크레인 기사와 신호수 간의 무전기 소통에 문제가 있었고 이들을 포함한 현장 관계자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땅값이 전국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경남도 소폭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전국 지가 변동률에 따르면 전국 땅값이 0.74% 오른 가운데 경남은 0.66% 소폭 상승했습니다. 사천시가 1%, 진주시가 0.91%로 상승폭이 컸고 거제시는 0.1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영해경은 오늘 새벽 3시 20분쯤 통영시 좌사리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4톤급 어선에서 선장 67살 이모 씨를 구조했습니다. 통영해경은 전복된 선박 위로 피신해 있던 이 씨를 무사히 구조하고 기름 유출을 막기 위해 유류 주입구 등을 봉쇄한 뒤 선박을 욕지항으로 예인했습니다. 창녕군 관광 명소인 부곡 하와이가 폐업할 예정입니다. 창녕군은 부곡 하와이가 이달 말까지 영업하고 다음 달부터 폐업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창녕군에 따르면 부곡 하와이는 몇 년 동안 적자가 쌓여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부곡 하와이 노동조합은 불과 지난달 초 폐업 계획을 알게 됐다며 폐업에 반대해 갈등이 예상됩니다. 창원시의 싱크탱크인 창원시정연구원이 개원 2주년을 앞두고 연구 기능을 확대합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은 기존 사무실 체계에서 5개 연구센터를 신설해 경제 활성화와 첨단 산업 육성, 관광 문화 정책 개발, 창원광역시 승격, 도로 철도 등 교통 SOC 개발 등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은 지난 2015년 전문가 6명과 공무원 3명으로 출범했습니다. 제24회 창원 수박축제가 수박 주산지인 창원시 대산면 대산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내일까지 열립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